평생 사람을 다뤄온 인사 전문가라면 자영업에서도 사람 문제쯤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대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30년을 근무한 한 남자. 면접 수천 번, 평가 수백 번. 사람을 뽑고 자르고 승진시키는 일을 해왔던 그가 이번에는 직접 사장이 되어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소는 선릉역 뒷골목. 요즘 유행이라는 베트남 마사지샵. 초반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약은 꽉 찼고 현금은 매일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결국 전 재산을 날리고 사람에 대한 공포증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람을 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현실적인 자영업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 58, 국내 대기업 LG전자 인사팀 부장으로 30년을 근무하다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조직 관리 전문가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사 데이터를 다뤘고 수백 번의 면접을 진행했으며 수많은 승진과 구조조정을 결정했던 사람. 사람은 결국 데이터다. 그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퇴직 후 통장에 찍힌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 모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즘 선릉 쪽 베트남 마사지샵 장사 잘 된다. 젊은 관리사들 쓰는 곳은 예약 꽉 차. 그는 바로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선릉역, 오피스 밀집 지역, 퇴근 후 피로를 푸는 직장인 수요, 야간 유동 인구도 풍부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요는 충분하다. 건물 3층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3억 원, 인테리어 1억 5천만 원, 초기 운영 자금까지 포함해 전 재산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동남아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은은한 조명, 나무 패널 벽, 아로마 향. 입구에는 대형 베트남 전통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용. 그는 직접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브로커를 통해 지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 대부분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는 외모와 이미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앳된 얼굴, 큰 눈과 또렷한 이목구비, 어린 티가 남아있는 맑은 피부. 몸매는 대부분 늘씬하면서도 볼륨감이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위해 준비해온 밀착된 유니폼 샘플을 입고 서 있었는데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원단이 실루엣을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짧은 소매와 허리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 동작을 취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곡선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첫인상은 강해야 한다. 결국 그는 6명을 채용했습니다. 21살, 22살, 많아야 24살. 밝게 웃으며 사장님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아직 학생 같은 풋풋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픈 준비 기간 동안 그들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연습을 했습니다. 몸에 밀착된 마사지 의상은 활동성을 고려해 신축성이 좋았지만 동시에 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이미지가 절반이다. 오픈 첫날 문을 열자마자 예약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낯선 억양이 오히려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손님들은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관리사들 다 젊네. 시설도 깔끔하고 분위기 괜찮다. 첫날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틀째는 더 많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예약은 꽉 찼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설릉에 새로 생긴 베트남샵 괜찮다. 관리사들 젊고 분위기 좋음.
지명 예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직원에게 손님이 몰렸고 재방문율도 높았습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쌓였습니다. 김태수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사람을 잘 뽑는 게 핵심이야. 하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앳된 외모와 매력적인 이미지는 손님을 끌어오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공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예상하지 못한 균열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호황이었습니다. 예약표는 늘 빽빽했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대기 문의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아질수록 문제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막 건너온 20대 초반의 젊은 마사지사들, 앳된 얼굴과 밝은 미소, 몸에 밀착된 유니폼 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하면 로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손님들 중 일부는 그 분위기를 마사지 이상의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미묘해졌습니다. 조금 더 세게 해줘요. 거긴 말고 이쪽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요구처럼 보였지만 손의 위치를 과도하게 유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몸을 밀착시키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사지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고 웃으며 넘어가려다 오히려 오해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계산대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마사지예요? 분위기만 그렇고 별거 없네. 또 다른 손님은 반대로 항의했습니다. 관리사가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서 불편했다. 상반된 불만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김태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 외 행동 절대 금지. 손님이 요구해도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마사지사들은 지명 예약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말을 더 부드럽게 건네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분위기를 맞춰주며 경계선을 애매하게 흐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직원에게 예약이 몰렸습니다.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을 그 직원이 차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언니는 아무 말 안 해요? 사장님, 저도 손님 많이 받고 싶어요. 질투와 시기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마사지사가 울면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자꾸 개인 연락처 달라고 해요. 안 준다고 하니까 화냈어요. 김태수는 곧바로 그 손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른 직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다른 가게는 이런 거 다 허용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엄격해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업소 아니다. 그러나 이미 가게의 이미지는 젊고 매력적인 관리사들이 있는 곳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손님 중 일부는 기대치가 왜곡된 상태로 방문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을 남겼습니다. 온라인 후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 관리사마다 편차 심함. 분위기는 좋은데 뭔가 애매. 매출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지명 손님이 몰린 직원은 수입이 유지됐지만 그 외 직원들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근무 태도가 흐트러졌고 지각과 무단 결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시술 도중 손님과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과도한 요구를 했고 마사지사가 단호히 거절하자 손님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럴 거면 왜 이런 옷 입고 이래? 그 말에 마사지사는 얼굴이 붉어졌고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수는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로비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리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 감정 관리 안됨. 분위기 불편해서 다시는 안 감. 그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강하게 지시했고 조금의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 무서워. 계속 혼나기만 해. 가게 안의 공기는.
처음에 활기 대신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할인 이벤트, 광고비 증가, 직원 교체 비용, 사람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는 그가 대기업에서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안다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 불안은 결정적인 사건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깊게 번져 있었습니다. 지명 예약이 많았던 가장 어린 21살 마사지사 린. 앳된 얼굴과 밝은 웃음으로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루에 3명 이상 지명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속으로 불만을 쌓아갔고 린은 점점 더 자신감이 과해졌습니다. 손님은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녀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문제의 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많은 날이라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린의 마지막 손님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시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쯤 지나면서 손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사지입니까? 린도 따라 나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이 먼저 이상한 요구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40대 손님은 분노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불쾌했다. 린은 맞받아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손님이 더 심했어요. 김태수는 급히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나 이미 감정은 격해져 있었습니다. 손님은 환불과 사과를 요구했고 린은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린이 말했습니다. 왜 항상 나만 잘못이에요? 사장님은 손님 편이에요. 그 말이 김태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 대드는 상황. 그는 순간적으로 통제를 잃었습니다. 당장 사과해. 린이 고개를 저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싫어요. 찰나의 순간 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린의 뺨을 때렸습니다. 로비는 얼어붙었습니다. 손님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린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조사, 진술, 합의금 요구.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벌금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종업계 단톡방, 지역 커뮤니티,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 설릉샵 사장 폭행 사건. 예약은 급감했습니다. 지명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아있던 직원 2명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김태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손이 올라가던 순간 린의 놀란 표정. 그날 이후 그는 젊은 베트남 여성만 봐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감정이 격해지는 장면이 떠오르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게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예약은 하루 한두 건으로 떨어졌고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관리비, 광고비, 자녀 대출. 몇 달을 버티다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권리금을 거의 포기한 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흐르는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 안다고 믿었는데 대기업에서의 인사 경력은 현장의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를 통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뤘던 사람은 시스템 안의 직원이었고 이곳에서 마주한 사람은
감정과 욕망이 얽힌 완전히 다른 환경 속의 개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업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감정의 흐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젊은 베트남 여성만 보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날의 언성과 울음, 손이 올라가던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피하지 말고 마주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낮 시간, 다른 베트남 마사지샵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가장 어린 20살 마사지사가 배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닿을 때마다 몸이 굳었지만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웃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생활은 힘들지 않나요?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그녀들이 누군가의 딸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평범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오며 그의 심장은 더 이상 거칠게 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명예퇴직한 한 남성이 전 재산을 투자해 선릉역 인근의 베트남 마사지샵을 창업하면서 겪게 된 성공과 추락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인사 경력을 믿고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젊은 관리사들을 채용해 화제성을 만들었고 초반에는 예약이 꽉 차며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손님과 직원 사이의 오해, 내부 갈등과 질투, 서비스 경계에 대한 혼선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직원과의 충돌이 폭행 사건으로 번졌고 형사 문제와 악화된 평판, 급감한 매출은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자극적인 콘셉트로 주목을 끄는 서비스업은 초기 흥행이 빠른 만큼 리스크도 매우 빠르게 커집니다. 마사지샵처럼 감정 노동이 강하고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운 업종일수록 명확한 기준과 교육, 분쟁 대응 매뉴얼이 필수입니다. 콘셉트가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킬수록 작은 오해도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인력을 다수 고용하는 구조에서는 문화 차이와 소통 문제, 내부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사람만 잘 뽑으면 된다는 생각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보다 운영이, 화제성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자산을 투입하는 창업이라면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창업 이야기와 실패 속 교훈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